자,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도시의 특징을 알아볼 거예요. 지난 시간까지 사회에서 우리 촌락과 도시의 생활 중에 우리 이제 촌락을 배웠죠. 그래서 이제 촌락의 특징이라든지 이제 촌락의 어떤 모습, 그리고 촌락에는 어떤 게 있는지, 뭐 농촌, 어촌, 산지촌, 그거의 각각 특징, 촌락은 이제 뭐 자연환경을 이용한다, 이런 거를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촌락도 조사를 해봤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학교 와서 본격적 조사를 하겠지만 선생님이 이렇게 조사하는 거예요 라고 해서 선생님이 울릉도를 조사해봤습니다. 오늘은 우리 도시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제 촌락을 공부한 이제 혜원이가 도시가 어떤 곳인지 궁금해졌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도록 할게요. 촌락을 공부한 혜원이는 도시가 어떤 곳인지 궁금해졌습니다. 혜원이는 도시의 사진을 찾아 그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자, 얘들아,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 촌락하고 도시는. 촌락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무슨 환경을 이용한다고 했어요? 주변에. 혹시 아는 친구? 촌락은 주변에 어떤 환경을 이용한다고 했죠? 채팅창에 적어보세요. 잘 아네. 자연환경 맞습니다. 네, 자연환경을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자연환경. 그러면 이제 도시 같은 경우는 자연환경이 아닌 다른 환경을 이용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했네. 진짜 잘 알고 있어. 자, 첫 번째 사진은 이제 뭐 많은 높은 건물이나 이렇게 좀 건물 자체가 좀 큰 건물들이 많이 보입니다. 건물들이 크고 이제 좀 높고 이런 거죠. 그냥 옆에 건물, 옆에는 도로인데, 와, 도로가 정말 쭉 뻗어 있고 주변에 여러 도로가 있습니다. 합류하는 도로죠. 도로가 정말 많습니다. 도로가. 자, 그 다음 이제 여기는 보면은 사람도 많아요. 이야, 도시에 사람이 이렇게 빽빽히 많이 있는 걸 드러냅니다. 근데 되게 이제 우리가 코로나19를 겪고 나서 이런 사진을 보면 조금 어색하죠. 왜 어색하냐면 사람들 입에 뭐가 없어요? 마스크가 없어요. 마스크도 없고 이렇게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마스크가 없다는 게 조금 이제는 우리가 사진을 바라보는 장면이 좀 달라졌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이것도 결국 도로랑 같은 교통 환경의 발달인데요. 이제 지하철 같은 이제 도로, 그러니까 교통이 발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서울 가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서울의 지하철을 타보면은 굉장히 편리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도시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높은 건물이 많고요. 아까 선생님 봤어요. 그 다음에 이동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도로가 연결되어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교통수단이 발달했습니다. 다 이 사진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인구가 밀집해 있다는 거는 많이 있다는 뜻이야. 예를 들면 밀집이라는 거는 이런 뜻이거든. 우리 교실에 우리 반에 만약에 10명이 있어. 만약이야. 선생님 실제로 말하지 않을게. 여러분들 영상이 다른 학교도 쓰일 수 있으니까. 우리 반에 10명이 있어. 그런데 이제 다른 학교 교실, 우리 반에 만약에 30명으로 늘었어. 우리 반 그 학생 수가. 그러면은 생각해봐. 이 교실에 30명이 늘었다? 그러면 학생 수가 엄청 많아졌지. 이런 게 바로 밀집해 있다는 거야. 같은 교실에 학생 수가 몇 명 있냐?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사회, 정치, 경제 활동의 중심이 되는 곳을 이제 도시라고 합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아, 도시에 지금 우리가 도시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나왔습니다. 사회, 정치, 경제 활동의 중심이 되는 곳을 도시라고 합니다. 이제 도시에는 또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도시는 이제 다양한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도시는 다양한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뭐 시청도 있을 거고요. 시청 주변으로 뭐 세무서도 있을 거고요. 세무서. 그 다음에 법원도 있을 거고요. 굉장히 많은 공공기관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이나 음식을 팔거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많냐면 생각해봐. 여러분들 사람이 많이 살잖아. 사람이 많이 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다는 거는 뭔가 일자리가 있다는 거지. 사람들이 일하는 회사나 공장도 많습니다. 그리고 공원이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같은 시설이 많습니다. 이런 걸 이제 문화시설이라고 하거든요. 문화시설이 많은 이유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항상 이제 도시의 특징을 알 때는,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람이 많아, 도시는. 그러면 사람이 많다는 거는 그거에 관해서 사람들이 생활해야 될 이제 그런 서비스직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들이 생활할 서비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직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볼게요. 도시에는 다양한 일자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사나 공장에 다니거나 물건이나 음식을 파는 등 사람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또 공공기관이나 문화시설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봤죠? 공연장에서 이렇게 공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요, 공연장을 관리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서비스를 생각하다 보면요, 다양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거 보니까 우리 한쪽 더 넘어갈게요. 자, 교과서 18쪽인데요. 우리나라의 주요 도시를 찾아보고 도시가 위치하고 있는 곳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서울특별시예요.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도로, 철도, 교통의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수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수도. 그 다음에 세종특별자치시는요, 행정 중심지로 새로 계획하여 만든 도시입니다. 여기 가운데 있어요. 왜 이 가운데 있냐면은 우리나라를 생각했을 때 움직이기 편하라고 이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거 세종특별자치시 관련해서는 영상도 같이 볼게요. 이제 전라남도 여수시인데요. 이제 항구 도시이면서 큰 공장들이 있어서 산업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자, 항구 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이 발달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왜 그러면요, 우리나라는 주로 우리 자연환경이 그렇게 풍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뭔가를 갖고 와, 수입해 와. 그럼 생각해봐, 얘들아. 바닷가에서 있는, 바닷가에 공장이 있다면 배를 타고 쭉 바다에 들어가서 내리면 끝이야. 맞죠? 근데 막 공장이 이런데 이제 땅, 우리나라로 치면 이 안쪽에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바다에서 물건을 갖고 오고 또 이동해야 돼. 그럼 또 이동하려고 하면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겠죠.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할 때 항구 도시면은 이제 공장이 생기기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런 바닷가 쪽이. 자, 그다음 부산광역시도 마찬가지야. 바닷가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공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다른 나라로 나갈 수 있는 교통도 이렇게 발달을 했습니다. 도시 같은 경우는 주로 교통이 발달하여 사람과 물건이 이동이 편리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나 공장이 있어 일자리가 많은 곳에도 도시가 발달합니다. 또한 처음부터 계획하여 만들어진 도시도 있습니다. 계획해서 만들어진 도시는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처럼 이제 우리나라에서 계획해서 만든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우리 자연환경, 그러니까 촌락 같은 경우는 자연환경을 이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도시는 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인문환경을 이용합니다. 인문환경. 인문환경. 사실 아까 채팅창에 우리 반 친구 한 명이 되게 비슷하게 적었는데요. 인문환경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도시의 특징을 알아봤어요. 여기서 끝났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선생님이랑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처음에 봤던 도시의 환경입니다. 자, 높은 건물이 많이 있고요. 크고 작은 도로가 연결되어 있죠. 여기 보면은 정말 도로들 많지.
좀 신기하지 얘들아. 와 진짜 신기해. 여기 보면 지하주차장 이런 것도 있네. 여기로 가면 지하주차장도 있대. 자, 그 다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죠.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명동이라는 곳인데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버스나 지하철 같은 교통시설이 발달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도시의 특징을 볼 건데 도시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촌락과 함께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 중 하나인 도시. 도시는 어떤 곳일까요? 도시란 인구가 밀집해 있고 사회, 경제, 정치 활동의 중심이 되는 곳을 말해요. 이러한 도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도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어요. 높은 건물도 많이 있어요. 크고 작은 도로들이 연결되어 있고 버스나 지하철 같은 교통시설도 발달해 있어요. 이러한 모습은 좁은 공간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예요. 또 도시에는 다양한 공공기관, 시장이나 백화점, 회사와 공장,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같은 시설도 많아요. 그럼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주로 회사나 공장에 다니거나 물건이나 음식을 파는 등 사람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해요. 이 중에는 공공기관이나 문화시설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시설이 모여 있는 도시. 자연 환경을 이용하며 살아가는 촌락과는 다른 모습이었네요. 네, 이렇게 도시의 특징을 봤습니다. 도시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도시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이동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높은 건물이 많고 도로와 교통시설이 발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요. 도시가 이러한 모습을 띠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이동하는 사람이 많고 높은 건물이 많고 도로와 교통시설이 발달했을까? 도시에 이런 특징이 있는 이유는요, 바로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아까 밀집이라는 단어 설명해 줬죠. 밀집. 이 밀집해 있는 인구 때문에 이렇게 도시의 특징이 드러난 거야. 밀집했기 때문에. 그래서 높은 건물이 많다는 거는 만약에 건물이 낮다면은 더 많은 땅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도시라는 거는 땅은 이렇게 한정적인데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건물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양한 공공기관, 여러 상업시설, 회사와 공장이 많고요. 공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의 문화시설이 많다고 했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나라의 주요 도시인데 한번 볼게요. 서울특별시는 이제 도로, 철도, 교통의 중심지로 우리나라의 수도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이제 행정의 중심지로 새로 계획하여 만든 도시라고 했습니다. 이거 진짜 사실 있어요. 이렇게 우리 정부가 이렇게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는 정말 멋진 도시입니다. 전라남도 여수시는 항구도시이며 큰 공장들이 있어 산업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와, 진짜 예쁘죠? 반짝반짝. 여기서 아까도 선생님 말했지만 항구 같은 경우는 물건을 갖고 와서 바로 내리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산업이 발달할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는 철도 교통이나 해상교통이 발달한 도시죠. 철도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부산 올 때 이렇게 철도를 타고 때문에 이제 철도가 발달했고요. 해상교통은 이제 바닷가가 근처이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곳으로 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세종특별자치시가 어떻게 계획된 도시라고 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세종시가 오늘 공식 출범합니다. 2002년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이후 10년 만입니다. 오전에 공식 출범식이 열리는데요. 현장 연결합니다. 자, 성민석 기자,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중계차는 지금 몇 시간 뒤면 세종시 출범식이 열리는 세종시민체육관에 나와 있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지만 벌써부터 행사 관계자들의 분주한 모습이 종종 눈에 띄는데요. 오는 출범식은 김황식 국무총리 등 2,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10시 반부터 초대 세종시장 취임식과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선포식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시작된 세종시 출범의 의미를 알리면서 지난 2002년 행정수도 공약으로 출발해 위헌 판결과 수종안 논란 등 많은 우여곡절 끝에 10년 만에 결실을 맺는 것인 만큼 갈등 해소와 화합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준비됐습니다. 출범식은 오늘 열리지만 세종시 공무원들은 휴일인 어제부터 공식 출근해 이미 업무에 들어갔는데요. 세종시 의회 역시 제1차 임시회를 열고 세종시 직원 정수 조례안을 처리하는 등 공식 업무에 착수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첫 발을 뗀 세종시는 오는 2014년 말이면 전체 중앙행정기관의 3분의 2가 모인 명실상부한 행정도시로 거듭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세종시 출범식 현장에서 KBS 뉴스 송민석입니다. 자, 잘 봤죠? 이게 바로 세종시입니다. 세종시가 왜 생겨났냐면 이제 너무 서울에만 많은 게 모여 있다 보니까 선생님 말했죠. 땅은 한정돼 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걸 조금 분산시키기 위해서 이제 세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세종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약간 정중앙까지는 아니지만 가운데에 있어서 교통으로 이동하기가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세종시가 발달했습니다. 세종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우리 도시의 특징을 확인할 건데요. 도시에 주로 뭐 있어요? 네, 사람들, 상업시설, 교통시설, 문화시설, 편의시설, 공공기관, 공장이나 회사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촌락하고는 조금 느낌이 다르죠. 자, 그 다음. 자,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도시의 자, 그 다음 두 번째요. 도시 사람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할까요? 시장에서 물건이나 음식을 팔고요. 버스나 지하철 등을 운전하거나 높은 건물을 짓는. 생각해봐요. 버스도 많고 지하철도 있다고 했죠. 그러면 그것을 운전하거나 아니면 운영하는 사람들, 그거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거겠죠. 회사에서 업무를 처리하거나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일. 자,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나 문화시설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일 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와, 근데 우리 친구들 굉장히 열심히 채팅창에 이제 올려주고 있습니다. 고마워요. 도시에는 어떤 산업이 발달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을 만드는 제조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을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업도 마찬가지로 발달했습니다. 어떤 곳에 도시가 발달했는지 볼게요. 정치의 중심이 되는 곳, 교통시설이 발달한 곳, 산업이 발달한 곳, 계획도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도시의 뜻과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인구가 밀집해 있고 사회, 정치, 경제 활동의 중심이 되는 곳. 사회, 정치, 경제. 많은 사람이 모여 살고 이동하는 사람이 많고요. 높은 건물과 아파트도 많습니다. 크고 작은 도로가 연결되어 있고 버스, 지하철 등의 교통시설들이 발달해 있습니다. 다양한 공공기관, 여러 상업시설, 회사, 공장, 다양한 문화시설이 있습니다. 되게 도시의 특징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높은 건물도 있을 거고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도로가 당연히 발달해 있을 거고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교통시설이 발달돼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많으니까 그거에 관련한 일도 많이 생겨나고 그런 겁니다. 그럼 도시가 발달한 곳 보도록 할게요. 교통이 발달하여 사람과 물건이 이동이 편리한 곳. 서울특별시나 부산광역시가 되겠죠. 교통이 편리해서 발달해서 사람과 물건이 이동이 편리합니다. 약간 교통 물건의 이동이 편리하다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택배가 우리 집까지 내가 주문했는데 택배가 우리 집까지 빨리 오냐 안 오냐 이 차이예요. 택배 굉장히 빨리 와요. 서울특별시나 이제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그거의 물류 창고들이 근처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빨리 옵니다. 그 다음에 산업이 발달하여 일자리가 많은 곳. 전라남도 여수시예요. 엄청 예쁘죠? 이게 다 예쁜데 공장에서 나는 빛이에요. 계획에 따라 도시로 정해진 곳. 세종특별자치시가 있죠. 이젠 세종특별자치시는 이제 굉장한 큰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여기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 도시의 모습을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랑 오늘 우리가 공부했던 거에 관련돼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확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의 특징이 아닌 것은, 자, 몇 번일까요? 답 적어보세요. 채팅창에 답 적으세요. 도시의 특징이 아닌 것. 우와, 오, 맞았습니다. 맞아요. 자연환경을 이용해서 일하는 것은 촌락의 특징입니다. 촌락. 자, 그다음 문제 2번이에요. 행정중심지를 새로 계획하여 만든 도시는 어디일까요? 정답 적어주세요.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라고 했어요. 여수는 공장이 많고요. 얘는 공장이에요. 공장이 많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400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는